제가 어제 이 태양광 관련주 좀 말씀드렸었는데, SDN이 많이 올라가긴 올라왔어요. 그래, 월봉의 위치가 낮긴 한데, 여기죠. 높진 않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이 사실은 딱 오늘이에요. 이렇게 11선 근처도 요런데, 어제 음봉, 오늘 저점. 그러니까 내일 이제 상황 안 좋은 매도고, 상황 좀 들고 가는 게 맞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미국 주식들이, 데이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성희 엔진은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남기셨더라고요. 태양광 접었다고. 근데 한쪽 부분을 약간 살짝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는 월봉에서 사실 깔끔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턴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21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 깨면 괜찮고, 내일 같은 날 21선 깨지 않으면 매수해 볼만 해요. 라고 이 하나솔루션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특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에서 추세가 이뻐요. 5개월선 위에 잘 붙어 있고, 윤정님 안녕하세요. 자,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20선 위에 있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음봉으로 밀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내일 같은 날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21선 해설하지 않고 뛰면 살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조용하던 친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엄청 조용하던 애가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빵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주식은 대량 거래에 집중을 잘해야 돼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위치가 월봉에서 여기죠. 높은 데가 아니죠. 낮은 데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들어왔으면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빠이빠이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약간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21선에 대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면 딱 맞고, 깨면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이전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면 이 친구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태양광 관련 이슈도 있지만 대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다시 여기까지 왔다? 그럼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KCT, KCS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어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대량 거래가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싹 잡아먹을 수 있는 만큼의 큰 대량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대량 거래 터져서 들어온 데보다도 밀렸다? 이건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쭉 날아갔죠, 여기까지.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날아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차트가 이렇다고 모든 것 저런 건 막 딱 저렇게 된다는 건 없어야 하지만, 그럴 확률이 크고, 또 이런 거를 공식화해서 또 팔아먹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아주 쉬워요. 그냥 241선 밑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고, 이런 종목들이 조용하게 다중바닥을 그렸는데 21선 근처에서 돌아 나간다? 매수해야죠. 그러면 20선 지키고 딱 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는 제 생각엔 항상 두 종목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하나가 이 SDN이고, 그죠? 하나가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물론 항상 박수키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태양광 관련주. 만약에 21선 깨면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이전 저점 오잖아요? 그럼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래량이라는 게 많은 걸 선반영해 주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 이 원전 공격 때문에 이 방사능 우려로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테마주긴 한데, 자, 체르노빌 전력 공급망이 파손됐답니다. 실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죠.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방사능 공포까지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나와라, 어딨냐? 관련주. 자, 여기가 됩니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피코그램, 우진, 한창선, 이 친구들이 이 방사능 관련 걱정돼가지고 한번 딱 뛴 적이 있어요. 딱 뛴 적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위치를 좀 보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자, 일봉에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가서 떴거든요. 이날 거의 한 27% 뛰었어요. 근데 오늘 5일선 지켜줬죠. 간단해요. 내일부터 5일선만 지켜주면 이 피코그램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한창선업 같은 친구도, 저도 이 친구가 좀 좋긴 한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1차 목표가에 여기가 찍었는데, 오목가라기보다는 매물된 거죠. 그죠? 여기 찍었어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0선 위에 있어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잡아먹는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빵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눌림목 주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선거 투표일이니까 어제 며칠 전에 좋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떨어졌는데 내일 상황 잘 봐서 이 친구 매수해 볼 만해요. 아마 저 방사능 유출 우려 저쪽에 뛸 수는 있고, 만약에 못 뛰면 이전 고점까지,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량 거래 들어온 종목은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당연히 손실권에 있기 싫으면, 자, 이렇게 5일선 같은 자리 깨면 손절하면 되고, 월봉 같은 데서의 위치가 뭐 이렇게 높은 데는 아니고, 일단 추세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 피코그램 한창산업 두 종목 정도도 역시 관심권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 보다 보면 이 관심권에 넣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관심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어떤 게 확고하게 갈지는 모르고, 저 같은 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요. 보고서 뭐 벌써 갭 뭐 4, 5% 떼어서 올라가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갭 떨어져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한창산업 아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보고 있는데 3% 이상 떨어졌다. 그럼 다시 반등해 줄 때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그날만큼도 이 손실권에 없고 수익권에 있게 해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항상 시황 정리를 통해서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비료 관련주 보셨어요? 이게 좀 난리라고 그래야 되나? 비료 관련주, 그죠? 보시게 되면 쫙 밀렸다가 쫙 끌어올렸다가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효성 OMB가 거의 12% 급락했다 꼴이 나왔죠, 이 친구. 대장주인데, 이제 이게 5일선 찍고 나간 자리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찍은 자리, 이게 저점이 거의 한 12%대 찍었어요. 그리고 조비도 그립고, 뭐 남해화학 전부 다 쫙 밀렸다가 뭐 쫙 끌어올렸죠. 펀스토리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자, 대유도 저점이 거의 한 7%대, 이거 7%대 더 사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역대적 월봉 최저점인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그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오늘 식량 수출 금지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곡물주가 이렇게 식량 수출 금지 결의안 통과시켰죠. 이제 반등해 준 거고, 또 하나가 이 곡물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UBS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이 해치 수단으로다가 농산물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곡물 가격 급등, 그리고 이제 뭐 비료 이런 걸 좀 얘기했거든요. 밀이나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뭐 이제 수출을 그죠 금지한 상태니까.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효성원비 같은 경우가 좀 이 반등폭이 세서 대장주긴 해서 5개월 선자리 깨지 않는 한은 일단은 괜찮아요. 이 자리 깨면 이제 밀릴 건데 요거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더라고요. 낮에 보고 있었는데 보시고 월봉에서 이제 고점을 찍은 상태라 뭐 더 가면 여기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체 변동폭이 세서 이 친구는 사실 저는 월봉에서 개인적으로 높은 종목 안 좋아해요. 물리면 답이 없어서. 근데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 봉상 지금 20세도 올려놔서 내일 좀 봐야 되고 샘표도 봐드릴게요. 보고 자, 조비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이렇게 그죠? 낮죠. 그러니까 항상 매수할 때 이제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제 멤버님들한테 항상 이해하죠. 저는 음봉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음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날아가면 물리죠. 또 급락하기도 하죠. 어제 음봉 떨어졌죠. 제가 어제 이 친구를 관종에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저점부터 출발해서 지수가 좋으니까 오늘 같은 날 매수. 그러면 뭐 팔고 싶으면 뭐 2, 3%라도 버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갔으니까 하루 더 볼까? 그럼 이렇게 변곡점 요 자리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안 깼죠. 그러니까 들고 가볼 만한 거예요. 그러고 월봉의 위치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비나 남해화학도 뭐 꼬리 쫙 떨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졌는데 역시 음봉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 관종이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 넣어놓고 내일 같은 날 20일에서 안 깨고 출발한다? 사야죠. 뭐 깨면 당연히 깨고 내려오면 살 이유가 없고 그죠? 안 깨고 내려오면 매수. 그러니까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날 막 이제 싹 올라가 막 15%씩 아 이거 엄청 좋다 샀어. 딱 양봉에 딱 물리는 거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봉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봉을. 그러니까 음봉이라고 그래서 추세가 우하향일 때 음봉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이렇게 지금 턴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땡큐. 라고 한번 사보고 이
제가 손절에 대한 개념은 항상 잡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있다면 이런 거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자, 경농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농도 일봉에서 이틀간 운봉 떨어졌고 이렇게 매물대를 뚫어준 자리가 있어요. 요 매물대를 뚫어줄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하로 떨어지면 더 밀리겠죠.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잘 째려보고 있다가 21선 안 깨네? 그럼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아니면 애초에 이 9시부터 9시 30분가 제일 시끄러운 거 아시죠? 제일 장바닥에 이때 사지 말고 좀 기다리면 이렇게 꼬리를 준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죠. 주식은 매수 타이밍이 다예요. 원래 매도는 어렵고 매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뭐 매도는 예술이라 하죠. 매도는 저도 어려워요. 자, 현대사료도 그렇고. 자, 대유는 어제 제가 대유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어제 갭 띄어서 날라갔죠. 양봉으로. 저 이 친구 관중에 넣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이 친구를 관중에 넣어놓고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밀려주면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더 밀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아예 저점이 한 7%대 찍길, 이거 사야 된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제가 사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사는데, 여기죠, 여기. 여기 사놓으면, 뭐 월봉에서 위치가 여기인데, 물론 이전 저점 깨면 당연히, 뭐 이건 폭망이니까 손절이지만, 대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주봉에서 보기에 돼도 우선 위에 있죠, 아직도. 엄청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 온 지가, 10월 달에도 여기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같은 날, 딱 7% 떨어졌어요. 겁내지 말고, 뭐, 정부성을 분하면서 하는 거죠. 대유 땡큐. 네가 웬일 이렇게 떨어져 줬냐. 싸게 살 기회 주는 거야. 그거 사야죠. 이렇게 딱. 이런 게 쉽진 않은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이 개인만 털린 거죠. 오늘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저도 예전에는 항상 올라가는 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내일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 그 운봉으로 꼭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못 샀는데 날라가면, 이거 아까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종목이 2,500개가 있어요. 굳이 무리해서 뭐하러 사. 저기, 송산개미티하고 PB하고 시황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운봉에 있는 거 떨어져서 관중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더 떨어지면 사면 되지. 최소한 여기서 내동매매 하신 분들보다 싸게 살 수 있어요. 10% 이상 싸게 사요. 그러면 제자리만 가도 일단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대유는 괜찮아요. 자, 고려산업도 괜찮습니다. 추세가. 자,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가 이쁘죠. 물론 이제 여기 좀 강력한 좀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주봉에서도 아직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자,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길어지면 안 되긴 하지만, 식료품 관련해서 너무 큰 종목들 말고, 낮게, 아직은 크게 수혜를 안 본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게 이제 비료 관련주나 이제 농산물 관련주에 신경 쓰려면 제가 이 농기계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건 내피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내 생각이 다 어떻게 맞아. 그죠? 자, 근데 이 비료 관련주나 농산물 관련주가 신경이 쓰일 때 우리가 꼭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농기계 관련주 좀 신경 써야 돼요. 그죠?